우선 이 부동산 PF가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금융권은 이 기업의 과거 성과, 사업 성적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돈을 빌려주는데요. 예. 부동산 PF는 부동산 사업에 한정해서 프로젝트 성과를 예측해서 이 수익성이 얼마나 나올지 가늠한 뒤에 돈을 빌려줍니다.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건설사들이 PF 대출을 통해 공사비를 충당하면 발주처에서 분양 수익을 들어오면 이걸 현금으로 정산화하는 방식을 띠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경우에는 예상 기대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이 부동산 자산 시장이 폭등했던 당시에 금융권을 중심으로 마치 붐이 불듯이 부동산 PF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PF가 부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레고랜드 사태 때 한번 얘기했었고 또 미분양을 포함해서 건설사 부실 얘기할 때 부동산 PF 부실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다시 우려가 나오는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가장 큰 배경은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졌던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전국적으로 하락한 주택 가격이 342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자산이 사라진 건데요. 이에 따라 가구당 순자산도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오를 줄만 알고 이 거액의 투자금을 쏟아부은 부동산 PF 대출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 건데요. 예. 특히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수익성과 자금 회수 문제가 생긴 부동산 PF 사업장이 심각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대출 잔액이 급증하면서 이 금융권에서만 이미 131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연체율입니다. 이 완공까지 계속 빚을 내가면서 기존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업권 중에서는 증권사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 앞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를 보더라도 매우 증가율이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체율만 16%에 육박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네요. 예. 네, 여기에 증권사들을 둘러싼 악재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저금리 기조에 그동안 증권사는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를 늘려왔었는데요. 최근 막대한 투자 손실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 시장도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많이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이미 현실화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내 한 증권 자산 운용사는 홍콩 빌딩 대출을 위해 조성한 펀드 자산 90% 수준을 상각 처리, 그러니까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